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4월 도매 재고가 전문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1.1%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으로 10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의 사전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월 도매 재고가 0.5%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고용이 7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회복 신호에 기업들이 수요 증가에 대비하며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고용 및 이직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난 4월 미국 내 신규 구인 건수가 28만 9천 건 늘어난 445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산업 생산이 석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국가통계청은 지난 4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회복 신호를 보이던 이탈리아 경제가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이탈리아의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고정 투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전문가 예상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상승 랠리에 따른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에 혼조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만은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2% 오른 16,945.92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는 0.04% 오른 4,33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반면 S&P 500 지수는 0.02% 하락한 1950.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지수는 전날보다 0.2% 상승한 102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쳐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프랑스 지수는 0.13% 오른 4,595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영국 지수만 0.02% 하락한 6,873.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친 우리장,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 국내외 펀드 매니저 여러분, 각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어제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1% 이상 올랐는 데가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세 나라, 글로벌 증시에서 1% 이상 떴는 나라들은 세 나라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혼조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 증시 중에 다우, 나스닥, S&P 반도체, 그리고 도이치 지수, 그리고 영국 지수, 프랑스 지수, 신고가 갱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예상 외의 강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봐서 횡보 국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주가의 강세가 왜 이루어졌느냐, 이제 어제 기관들이 왜 주식을 많이 사고 선물을 많이 사느냐, 그거는 이제 만기에 그만큼 다급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260에서 262가 이제 분기점인데 어제 이제 땡김으로써 옵션에서는 데미지가 있지만 선물에서 돈을 벌어서 어제 45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은 이미 죽을 거 전력도 공격이 수비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44억 8천 흑자를 플러스를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공격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공격할지 오늘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파생시장이라 해야 될까요? 파생이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은 뭐 오르나 내리나 영원입니다. 제가 말씀 안 하겠고요. 오르나 내리나 계속 데미지인데 이 돈이 누구 곁에 갔느냐면 이 아래쪽 정확히 기관들 곁에 갔습니다. 기관들이 뺏어 먹어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돈은 개인의 큰 돈을 기관이 뺏어 먹어버리고 외국인은 자생해가지고 조금 먹거나 읽거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제 뭐 기관들이 하는 짓이 절대 우리 개인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차트 청송님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면 영선 아래쪽은 손해입니다. 영선 아래쪽인데 지금 선물이 이제 여러분들 62.20이거든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데미지가 제일 많이 입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자리에서는 파생의 모든 영향이 시중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우리 개인들은 콜옵션 매수나 풋옵션 매수 시간 가치 때문에 거의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참사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정 지으라고 했는데 확정 안 지었는데 이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확정 지을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기관과 외국인의 파생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기관들이 여기서 선물을 옵션에서는 먹었지만 선물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개인이나 외국인은 옵션에 선물에 오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관은 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관들의 공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 다 떴죠. 코스닥도 오랜만에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520 정확히 520 찍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뭐 서울역에서 자리 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20 찍고 532 반등 국면입니다. 여러분 이 반등 국면이 제가 볼 때는 540까지는 여유가 있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의 반등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충격 파동은 5%로 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코스닥은 떨어질 때 보셨지만 가볍게 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21일 평의 급등 어제 이제 주가의 상승을 21일 평에 오바를 한번 의식하고 당긴 것 같아요. 오늘까지 21일 평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합니다. 오늘 상승하고 내일까지 21일 평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데 내일이라면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화요일인데 지금 내일까지 21일 평의 급상승 왜냐하면 21일 평 하방에 있으면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의도적으로 공격 특히 프로그램 매수에서 2,500을 땡기면서 주가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과 프로그램 매수를 꼭 한번 봐주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여러분 쉽지 않는 장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쉽지 않는 장세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사생결단이 붙을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그 지렛대가 굉장히 가벼워져가지고 가벼웠다는 것은 지렛대가 굉장히 했기 때문에 1P 선물의 1P 종합주가지수에서 10포인트가 한 250억 정도가 차익이 벌고 돈 잃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지렛대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거의 선물 1P가 250억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500억을 잃고 따고 하는 그런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생
결단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일단 선행 스피드 1, 2가 이제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움직였는데요. 1, 2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 자체가 1, 2, 선행 스피드 2나 1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1, 2가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오늘부터는 굉장히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장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 혹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매도에 동참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조선주와 유화주가 바닥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의외의 장이 있다 했는데요. 일단 뭐 그건 다 지난 이야기 다 필요 없고 일단 횡보장세의 일목이다, 1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앞에 붉은 선은 주가가 빠지면 쉽게 올라온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뭐 대처를 못하신 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주가가 상승하지만 콜옵션 매수에 프리미엄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현금화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MACD가 어제 주가가 떴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오실레이터만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주식하고도 상관없는 고가주들만 뜨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본다 이런 겁니다. 장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장이 계속 될 겁니다. 우리나라 어제도 보시면 여러분 삼성전자와 네이버 주식이 뜨면은 뭐 주가 뜨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네이버 빠지면 주가 빠지는 거고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사기 힘들고 네이버 사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네이버가 시장의 핵심이다. 결론은 뭐냐면 한 주라도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한 주는 갖고 있어가지고 주가의 동향은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조금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어른들에게 제일모직을 줘가지고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어떤 종목한 건 물린 것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일모직은 1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전량 매도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와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자를 위해서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 그리고 전문 애널리스트를 선택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이 선물을 배우기가 뭐해요. 왜? 선물이 워낙 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난주에 선물 추국 강좌를 우리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주원 투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1시도 지지난주를 이어서 합니다. 지지난주 이어서 하고 처음 오셔도 괜찮고요. 선물을 배우실 여성분들만 받습니다. 여성분들만 오시고요. 미모가 떨어져도 괜찮고 미모가 있어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공부 뭐 잘해도 괜찮고 키가 적어도 괜찮고 몸매가 뚱뚱해도 괜찮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실 때는 자기 물과 음식을 갖고 오시라. 강의가 굉장히 깁니다. 기니까 여러분 선물은 꼭 빼야 된다. 그리고 선물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주원 투자에서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경제와 제가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선물 동향을 보시면 어제도 제가 매물대에서 2층의 저항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의 저항은 쉽게 깰 그런 저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저항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봅니다. 탄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일단 피봇 동향을 보시면요. 주 피봇이 2022 꼭지입니다. 2022 꼭지인데요. 뭐, 주 피봇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버슈팅 잘 안 합니다. 지금 자리에 주가 떠봐야 한 10포인트 추가적으로 떨어져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주 움직임 다 움직였어요. 보통 요즘 주가가 주로 움직이는 게 한 4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데, 32포인트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 피봇 움직임이 거의 다 됐지 않나. 이렇게 쓰고요. 2020포인트의 항시 끝부분 자락이 지금 자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포인트가 주 피봇으로 꼽다. 그렇지만 1피봇이 2020 한 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0에서 2023 장대가 굉장히 꼭지자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따위 많이 올라가야 저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 여러분 공격적인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어제 주가가 갑자기 떴는 거는 여러분 떴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너무 당황했는 것은 원래 주가 자체가 장대 연봉 2개 이후에 주가가 하락 추세인데 갑자기 떠버리니까 하면서 이제 당황했죠. 어제 주가가 뭐 20포인트 떠가지고 여러분에게 덕이 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여러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저가다 아닙니다. 제가 요즘 물론 뭐 여러 곳에서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식 투자 우리 개인들이 가장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주식이 지금 2010포인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5조 정도 5천억 정도 4조 3 보통 신용이 5조 5천억이었는데 한 7천억 정도 깡통차는 이 불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편입 주제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결론은 선진국 편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회계 정보가 투명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우리 개인들을 한마디로 물러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 여러분 전력 투구하지 마십시오. 전력 투구하지 마시고 멀리를 한번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멀리 봐준다는 것은 현금화 할 수는 없겠지만 현금화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놀랄 겁니다. 미국 증시도 상관없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다른 것도 호가도 상관없고 환율도 상관없고 금리도 상관없고 주가가 왜 이렇게 한 열흘 동안 속된 말로 심한 파동 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발광이나 단어를 쓰고 싶네요.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는 전부 파생의 영향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더라도 선물을 모르면은 우주에서 온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선물을 알면은 여러분 너무 쉽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돈을 먹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사는 그런 부분. 특히 주가가 최근에 3월 만기 때도 그랬습니다. 3월 만기 때도 전력 투구를 했거든요. 전력 투구를 하고 이번도 지금 만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2월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선물을 안 배우겠다면 제가 말할 건 없지만 어쨌든 간 선물, 특히 여자분들이 뭐 아저씨가 벌어놓은 돈을 안 얻기 위해서는 선물을 배워야 되고 주식을 해도 선물을 배워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선물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울 장소가 없고 선물 배우러 다니면 아저씨들이 또 여자가 뭐 돈에 뭐 들었나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구석구석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무료로 알려드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붉은 구름입니다. 붉은 구름은 뭡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은 원화의 강세는 두고 화근이 된다. 원화의 강세는 두고 화근이 된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보여줬지만 원화의 강세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는 항시 약세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 종합주가 지수는 물론 좋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좋지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서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야 변동성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분 위험이 높습니다. 주가가 지금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주가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미 괴롭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혹 순환매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본전 이상 오면 현금화했다가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환율 관련 주식 그런 주식을 사가 멀리 있는 매매 그 매매가 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틀 남았습니다. 선물 옵션 큰장 이틀 남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저 여러분 편입니다. 정성천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현금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530선을 회복하면서 그동안 좀 빠진 부분을 일부 만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 주시고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지수 세 번째 틈에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차적인 지지선 510포인트 그리고 500포인트까지 주봉상, 월봉상 그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고 일단 틈에는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이번 포트 구성에서 수익률의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코스닥이 말씀드렸던 이유로 종가까지 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월 9일의 저점, 그러니까 520포인트까지 하락한 이후에 어제 121선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죠. 그러면서 기관들과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가 좀 유지가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5일선을 바로 코스닥 지수가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자, 5일선을 회복했다는 것은 단기 수급 요인들이 풀리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회복이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에서는 충분히 54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코스닥이 최고치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전략을 잘 짜서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시청자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하반기에 대한 재료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차트 이 3박자가 갖춰져서 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구사를 해서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제 코스닥의 반등 그리고 급락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셨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현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재료성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서 매매에 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반등 구간에서는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는 지능적인 플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EGL 페어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급락할 때 동반 급락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좀 기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어제 상승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죠. 그동안의 수익률 측면에서 큰 마이너스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 지수 상승에 조금은 소외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어제 같은 장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특징적인 흐름이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동반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 20% 내지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보인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덜 봤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GL 페어가 어제 21선에 대한 돌파 여부 그리고 급상승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21선에 대한 두터운 매물벽이 좀 막히면서 장중에는 2.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지만은 음봉 마감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동참하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웠다. 다만 지금 5일선을 지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단 저항들이 우하향하면서 21선이라든지 61선 이런 부분들이 우하향하면서 수렴화가 될 때 그때가 이제 골든크로스로 나오면서 급등할 확률이 높다. 그 부분들 조만간 감상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매수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할 여력이 있으실지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성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사모니터 관련주입니다. 효성 ITX 그리고 코콤, 기가네임, 그리고 링네트 같은 종목이 되겠는데 여기서 단연 대장이라고 한다면 효성 ITX라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술적 흐름에서는 다른 기타 코스닥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급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효성 ITX 차트를 좀 보시면은 효성 ITX가 수급선이라고 불리죠. 61선을 이탈한 이후에 큰 급락이 나와줬어야 정상인데 61선에 대한 바로 아래 부분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의 음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어제 6거래일 만에 양봉 전환을 하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가 61선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모색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해서 짧은 단기성 매매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일단은 사모니터넷이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코스닥이 급락을 할 때 말입니다. 그동안에 급등을 했던 사모니터넷 관련주들부터 3D테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까지 테마주들 위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 형식의 매매 패턴이 빠르게 어떤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 코스닥 지수 급락 후에 급반등 시도 속에서도 테마주들의 순환매는 어느 정도 예의주시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니터넷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테마주들 위주로 한 번씩 매수 패턴 잡아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효성 ITX 시초가 매수를 기본으로 해서 형 구간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61선 돌파 시에는 18,300원 정도까지 그리고 맞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한 17,500원 정도까지는 수익을 챙기는 어떤 짧은 단기성 매매에 이번 반등 시에 집중을 해서 순환매가 나와주는지 눈치 빠르게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주인 효성 ITX를 집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